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리덤 경제입니다.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이 아주 크게 상승해 줬습니다. 줄줄이 상한가가 나오면서 그 외의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저희 멤버십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했고 메인으로 봤던 산업이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화장품과 그리고 원전이었습니다. 원전과 관련돼서 오늘 멤버십에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분들 이제 수익을 보셨는데요. 혹시라도 내게 여기 안 올라왔다 하는 분들은 이제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좀 정말 잘 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서전기전,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 그리고 이 관련된 기업들 그 외에 또 제가 서브로 알려드렸던 삼성전기 그리고 피부 미용과 화장품 섹터의 기본적인 색조 화장의 후발주자로 알려드렸던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푸드 사조시푸드 관련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열심히 또 공부하고 찾아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높은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수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것인가, 이제 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형성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시죠. 이 50조 잭팟 터트린 원전 르네상스라고 해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5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이제 부품을 납품한다 라고 해서 SMR 시장이 이제 본격 개화됐다라는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로 장 초반에는 약간 10%대에서 주춤했다가 다른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붙어서 올라줬었죠. 이 원전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즉 원전이라는 큰 시장을 수주해 오거나 아니면 다른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부품을 납품해 오는 쪽을 수주를 해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품을, 그러니까 SMR 시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걸로 시장이 이제 좋아지고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원전 시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준위 통과죠. 이 방패장 확보 없는 원전 채광국은 의미 없다. 이렇게 기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원전이라는 것들을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폐기물들이 나오죠. 이 폐기물들을 저준위, 중준위, 그리고 고준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이 바로 이 고준위 특별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방패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장소, 방패장이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원전이 가동된 게 지금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보통 있거나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이 방패장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원전의 수명이 30년 이상 5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오는 시점이 처음 원전을 만들었을 때 기준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임시 저장 시설에 이 폐기물들을 쌓아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임시 저장 시설이 이제 포화 시점이 임박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죠. 37년이나 소요된다는 이 건설을 하는데 이 방패장을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특별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일단 첫 번째는 이 법에 따라서 이 방패장이 없는 상태로 폐기물 이 임시 저장 시설이 꽉 차면은 발전소 운영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가 발전소 운영이 중단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원전 수출에도 차질을 빚는다라고 합니다. 방패장이 없으면 유럽의 녹색 분류 체계 텍소노미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조차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이 방패장이라는 걸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최근까지 이 고준위 법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어떤 의원들이 이 부분을 계속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 거부를 해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야 모두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생기는 거죠. 기존 설계 수명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용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추가 사용을 위해 수명 연장을 고려한 용량을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처음 설계했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총 용량을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거의 끝날 때쯤에 추가 사용을 위해서 연장을 한 부분만 이 총 용량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민주당에서 이 특별법 안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제 청신호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요청한 해상풍력사업 간소화 법안이 함께 논의키로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재생에너지고 지금 이제 정권은 원전 쪽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원하는 걸 하나씩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민주당이 요청한 건 해상풍력 사업의 간소화 법안이 이제 논의키로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통과가 안 됐었던 거겠죠. 자, 어쨌든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고요. 본회의 처리에 앞서서 상임위에서 최종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웬만해서는 통과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치의 어떤 이념을 떠나서 현재 이 부분을 막는다라는 것은 한국의 미래 산업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적절하게 좀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고준위 특별법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의 원전 시장의 먹구름이 좀 어느 정도 걷히는 듯한 느낌이 좀 보이고요. 특히나 11차 전기볼이 이제 이번 달 말에 공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은 핵심은 원전입니다. 원전 건설이 추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인데, 이 계획은 거의 확실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게 2기가 될 것이냐 4기가 될 것이냐에 대한 차이만 있는데, 지금 이게 조금 이번 달에도 발표가 지연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일반적인 신규 원전 건설 외에도 소형 모듈 원전 SMR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MR 모듈 원전도 지금 시장에서는 같이 원전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됐던 것들이 같이 이제 원전에 포함되면서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전기본 발표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좀 여야가 합의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현 정권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들려고 할 것이고, 또 반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더 늘려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면서 이 전기본 발표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머지않아서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도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또 해상풍력도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좀 논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원전과 관련된 시장이 정말 오래 걸렸죠. 과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거의 9년 만에 이런 그 흐름이 나와요. 근 10년에 가까운 세월 만에 원전이라는 시장이 다시금 탈원전을 벗어내고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흐름들은 더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멤버십 팬분들이야 뭐 또 저희 시청자분들이야 열심히 사놨기 때문에 지금 뭐 높은 수익을 또 거두고 있겠지만, 뒤늦게서야 이제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그동안 매수를 못했던 분들은 너무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고 이제 상승하는 주식도 중간중간에 눌리는 자리는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좀 여유롭게 기다렸다가 공략하시면 또 좋은 수익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장에서 항상 특정한 섹터들이 크게 상승을 하고 주도주라는 애들이 나오고, 이런 주도주가 이제 어느 정도 높게 형성이 돼서 부담스러운 가격이 형성이 되면 새로운 주도주들이 시장에 나오고 그 돈들이 이동하는 그런 돈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고, 자,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동하면은 늦기 때문에 미리미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동안 소외되었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테마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체가 보인다라고 하면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미리 움직이고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이 관심을 갖지 않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이 시장에서 연일 뉴스가 나올 때 상대적 소외감, 박탈감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움직임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시청자분들과 멤버십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고 정말 고생을 하신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시장을 뒤늦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항상 남들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그 시장을 선점해 놓는 것이 정말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 데이터와 그리고 자료 그리고 나의 경험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 채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고, 또 멤버십에 계신 분들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채널하고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이런 흐름들을 계속 잘 추적해서 쫓아간다면 올해도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멤버십 여러분들의 성투와 건승을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은 특정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과 산업에 대한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키워주는 멤버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현재 라이브 방송 외에 제가 지속적인 브리핑과 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하시고요. 저희 멤버십 전용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고요. 소액인 멤버십의 비용 대비 분명히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어려운 시장 걸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